네, 면접 대상자의 첫 번째 출결 사항입니다. 시연 대상자는 질병 결석과 지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율활동인데요. 학급 일의 적극적인 모습과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음이 여기서 확인되었고, 멘토 멘티 그룹을 조직을 해서 또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또 급식 안내 도우미 역할을 자원을 한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급식 가이드를 게시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인데요. 지원자는 3년간 생명화학 실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입니다. 동아리 기장으로서 모든 실험 과정을 설계, 준비해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원자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 식품과 화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통합사회학 과학탐구 실험에서 의약품과 천연항생 물질, 소화제의 효과를 주제로 지원자의 협력 탐구 및 보고서 작성 활동을 했습니다. 또 그 외 과목을 통해서도 지원자의 협력하는 또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 발표를 했었고 또 실험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적극성과 데이터 분석력, 자기주도적 태도 등을 나타냈습니다. 3학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식품과 관련된 확장된 탐구 활동과 실험 과정에서의 리더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교사가 여기서 말하는 지원자는 보시다시피 이제 성실하여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는 학생, 집중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타인을 위한 이해와 배려심이 높은 학생, 또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 있는 학생입니다. 이로써 앞선 서류를 통해서 지원자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원 학과와 진로에 대한 지속적이고 또한 확장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당 학생의 모의 면접 시연이 있겠습니다. 면접 대상자는 슈가 멘토 박채원 학생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인문계열 면접 시연과 동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번호 1번 학생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예정이니까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영양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급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교 생활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식품만 섭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양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도중 서울여자대학교 슬로건인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제가 생각하던 교사성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고 전공 지식을 살려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러닝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길러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영양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AI와 연계된 푸드테크와 초록급식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되어 있네요. 탐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네,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첨가해 식품 생산을 향상하고 촉진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AI를 접합해 이용자의 건강 검진과 건강 기능을 맞춰 영양 성분을 분석한 AI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대체육 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접합한 급식이 바로 초록급식인데요. 초록급식은 대체육을 포함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러한 초록급식을 실행 중이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긴장 많이 했죠? 그럼 우리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긴장 약간 풀고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탐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탐구 내용 중에 설문조사 진행한 과정에서 대상과 과정 어떻게 했었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학급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초록급식의 의의와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 콩고기를 활용한 초록급식을 섭취한 다음 느낀 점을 네이버 폼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초록급식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취지가 좋다는 의견을 내어주었고 실제로 초록급식을 먹었을 때 환경보호에 관여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초록급식이 아직까지 잘 활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캠페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록급식의 뭐 의미와 장점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초록급식이 동물 복지와 자연 환경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선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채식과 콩고기의 거부 반응을 보이던 학생도 초록급식의 취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록급식은 앞으로도 나아갈 학생들에게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제가 후에 영양교사가 됐을 때도 이를 활용한 초록급식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학생부 내에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건데요. 2학년 동아리 기장으로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학년 때 진행했던 비타민C 적정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가장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던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지만 효소를 통해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꼭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된다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는 성질이 있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제 역할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오딘과 비타민C를 1대1 몰수비 반응으로 실험했을 때 무색인 아이오딘이 청색으로 바뀌는 종결점을 찾아내 이때의 부피를 비타민C의 부피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오딘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산 촉매제인 묽은 황산을 넣어야지만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기장의 역할을 했는데 기장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기장으로서 동아리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진행하였는데요. 더불어서 실험 과정을 단순히 먼저 정독하기보다는 동아리 실험 활동 하루 전에 제가 미리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실험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미리 알아 다음 동아리 실험 때 학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실험 과정 중 어떤 원리가 쓰여져 있는지 몰라 하는 동아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화학식을 그리고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지 PPT를 만들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리원들의 이해도도 높이는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저는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책임감이 강한 나머지 동아리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것을 떠맡고 책임지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아리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동아리원들이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험 준비물을 같이 준비하고 치우는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원들도 더욱더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실험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마워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며 해결을 했습니다. 네, 3학년 때 생명과학 2 이수했네요. 생명과학 2를 배우면서 유전자 가위라는 생명공학 기술을 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 가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유전자 가위는 쉽게 말해서 유전자 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동식물의 특정 유전자의 DNA를 잘라내 인공효소를 통해 고장난 특정 DNA 부분만 잘라내 동식물이 스스로 합성하는 작용을 뜻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는 흔히 말하는 GMO 식품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GMO 식품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를 직접 집어넣어
유전자를 변형했다면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안에 있는 DNA를 잘라내어 변형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GMO 식품과 유전자 가위로 만든 식품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둘의 다른 점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다는 내용이 학생부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GMO 식품과 유전자 가위는 기술은 달라도 결국에는 유전자 변이 식품이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과 항생제에도 잘 견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곤충이 돌연 변이를 통해 이러한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 자연 선택될 경우에는 더욱 강한 살충제를 분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 오염이 더욱더 심해지고 화학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농식물을 사람이 먹게 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지금 생명과학 시간에 GMO 식품이나 유전자 가위로 만든 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럼 GMO 식품이나 유전자 가위로 만든 식품 같은 식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러한 유전자 변이 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섭취하기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험쥐에게 GMO 식품을 먹였을 때 종양이 발생하고 조기 사망하는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GMO 식품을 학생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영양교사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살려 지역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을 통해 친환경 무항생제 식품을 사용하는 영양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학급 반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학급을 위해서 기여했던 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학생들마다 모두 개개인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특색을 찾아내고 장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학생들이 반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1인 역할 분배를 해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영양교사회 같은 경우는 조리원분들과 일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조리원분들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조리원분들이 잘 하시는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 평소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다양한 기초교육 과목에서도 연계가 된 게 보이는데 그중에 2학년 영어 시간에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어요. 혹시 식품위생법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통해 위생에 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을 촉진하며 식품 영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법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진 식품위생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식품위생법이 없을 경우에는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빈번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식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담배나 주류 같은 유해 식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마칠 건데요. 오늘 면접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는 실한 원재료가 주 베이스가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을 통해서 저만의 실한 원재료들을 훌륭히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재료들만을 가지고는 미슐랭급으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러한 원재료를 손질할 재료와 시즈닝을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 서울여자대학교란 멋진 그릇에 플레이팅해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은 마치고 저는
그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송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피드백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그 준비한 친구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내용을 이제 답변한 경우라서 이제 잘 진행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할 때 앞서 그 김태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기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고 이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학생 우리 지원 친구 학생한테 질문을 할 때는 2, 3학년 내용을 위주로 저희가 질문을 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1학년 때 한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이 지나서 또 1학년 때 활동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내용을 꼼꼼히 보되 학생부의 내용을 꼼꼼하게 본다는 것이 그 내용만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했던 활동의 과정이나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배웠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활동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원을 가서 면접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것보다는 평상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생활 중에서 하는 활동 중에 발표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면접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면접을 할 때는 2명의 면접관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떨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신 데에서 발표를 하는 경험을 좀 많이 쌓으면 실제로 2명의 면접관 앞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앞에 처음에 좀 너무 많이 긴장한 것 같아서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실제 면접 시간에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너무 떨려하는 것 같으면 면접관들이 이제 심호흡을 같이 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자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 발표하는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원 같은 데 가서 뭐 무작정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걸 답을 써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는 문제 부모님하고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친구들이 핸드폰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도 녹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스스로 녹화를 해보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고칠 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 점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면접을 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 자연계 면접 시간에도 저희가 처음에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전에는 이제 자기소개를 주로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많이 이제 첫 질문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긴장을 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면서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너무 자기 이름도 말하고 싶고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도 말하고 싶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많이 시키지 않으시고 처음에 우리 학교, 우리 전공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를 주로 처음에 물어보게 되니까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혹시나 자기소개를 시키실 때도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빼고 이제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피드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